박명자는 서재 책상 앞에 앉아 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두툼한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죠. 봉투를 열자 명품 매장 영수증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에르메스, 샤넬, 루이비통. 익숙한 브랜드 이름들이 빼곡했습니다. 박명자는 영수증 하나하나를 펼쳐보며 눈살을 찌푸렸어요. 총액 3억 원이 넘는 구매 내역이었죠. VIP 회원 구매 명세서에는 강서연 이름이 선명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박명자는 영수증을 탁자에 내려놓고 전화기를 들었어요. 모두 거실로 내려오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거실에는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어요. 강준혁이 넥타이를 느슨하게 푼 채 소파에 앉았습니다. 한수진은 박명자 옆 의자에 조용히 자리를 잡았죠. 가정부 김 여사는 거실 한쪽 구석에 서서 눈치를 살폈어요. 서연은 2층에서 내려와 낯선 분위기를 감지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어머님? 서연의 목소리는 평소와 다름없이 차분했어요. 하지만 박명자는 대답 대신 서류 봉투를 탁자 위에 던졌습니다. 영수증들이 흩어지며 바닥에 떨어졌죠. 서연은 영수증을 보고 눈을 크게 떴어요. 이게 뭐죠? 박명자가 냉랭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어머님, 저는. 서연이 말을 잇지 못하고 입술을 깨물었어요. 박명자는 자리에서 일어나 서연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생활비로 준 돈으로 이런 걸 샀단 말이야? 박명자의 손가락이 영수증을 가리켰죠. 서연은 고개를 저으며 손을 내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이런 거 산 적 없어요. 하지만 박명자의 표정은 굳어 있었어요. 한수진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언니, 백화점 VIP 라운지에서 직접 확인한 거예요. 서연은 한수진을 향해 고개를 돌렸죠. 수진 씨, 그게 무슨... 구매 내역에 언니 이름이 다 나와 있더라고요. 한수진의 목소리는 안타까움으로 가득했지만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강준혁이 무거운 침묵을 깨고 일어섰어요. 서연, 설명 좀 해봐. 남편의 목소리에는 신뢰보다 의심이 더 많이 담겨 있었습니다. 서연은 준혁을 바라보며 입술을 떨었어요. 여보, 나는 정말 뭐? 박명자가 서연의 말을 끊었습니다. 증거가 다 여기 있는데 무슨 변명을 하려고? 서연은 바닥에 흩어진 영수증들을 보며 주저앉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녀는 간신히 버티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머님, 이건 누군가 저를 모함하는 거예요. 박명자는 코웃음을 쳤죠. 모함? 내 이름으로 된 영수증이 모함이라고? 강준혁도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가정부 김 여사는 안쓰러운 눈빛으로 서연을 바라봤지만 입을 열지 못했어요. 거실은 무겁고 차가운 침묵으로 가득 찼습니다. 박명자는 서재로 들어가 서류 한 장을 가져왔어요. 이혼 합의서였습니다. 여기 서명해. 박명자가 서류를 서연 앞에 던졌죠. 서연은 서류를 보며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어머님, 제발. 당장 집을 나가. 오늘 안으로. 박명자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서연은 준혁을 돌아봤지만 그는 시선을 피했어요. 한수진은 고개를 숙인 채 미소를 감췄습니다. 서연은 2층으로 올라가 간단한 짐을 챙겼어요. 옷 몇 벌과 사진 한 장이 전부였습니다. 계단을 내려오는 서연의 발걸음은 무거웠죠. 현관문 앞에서 서연은 마지막으로 거실을 돌아봤어요. 아무도 그녀를 배웅하지 않았습니다. 서연은 문고리를 잡고 문을 열었어요.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뒤에서 철문이 쾅 소리를 내며 닫혔죠. 서연은 저택을 벗어나 어두운 거리로 걸어갔습니다. 그녀의 뒷모습은 점점 어둠 속으로 사라졌어요. 서연은 좁은 고시원 방에서 눈을 떴습니다.
천장의 형광등이 깜빡거리며 윙윙거리는 소리를 냈어요. 벽 너머로 술 취한 남자의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 조용히 좀 해. 복도에서는 누군가 발을 구르는 소리가 계속 울렸죠. 서연은 몸을 일으켜 작은 창문으로 밖을 내다봤어요. 회색빛 하늘 아래 낡은 건물들이 빼곡하게 들어서 있었습니다. 서연은 벽에 걸린 거울 앞에 섰어요.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은 부어 있었고 눈가에는 다크서클이 짙었습니다. 그녀는 차가운 물로 얼굴을 씻었어요. 플라스틱 옷걸이에 걸린 면접용 정장을 꺼냈습니다. 5년 전 결혼하기 전에 입던 옷이었죠. 서연은 정장을 입고 거울을 다시 봤어요. 옷은 여전히 맞았지만 거울 속 자신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가방에 이력서 몇 장을 챙겼어요. 고시원 문을 나서며 복도에서 다른 주민과 마주쳤습니다. 60대쯤 되어 보이는 남자는 고개만 끄덕이고 지나갔죠. 서연도 묵묵히 계단을 내려갔어요. 거리는 출근길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서연은 지하철역으로 향했어요. 첫 번째 회사는 강남의 작은 무역회사였습니다. 면접실에서 인사 담당자는 서연의 이력서를 펼쳐봤어요. 5년간 공백기가 있네요. 서연은 잠시 말을 멈췄다가 대답했습니다. 결혼 생활을 했습니다. 인사 담당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이력서를 덮었어요. 경력 단절이 좀 길어서요. 죄송합니다. 서연은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를 했습니다. 면접실 문을 나서는 그녀의 어깨는 축 처져 있었어요. 두 번째 회사는 광화문의 IT 스타트업이었죠. 젊은 대표는 서연을 보자마자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저희는 젊은 인력을 찾고 있어서요. 서연은 나이를 말하려 했지만 대표가 먼저 말을 끊었어요. 30대 중반이시죠? 저희 팀 평균 나이가 27세거든요. 서연은 더 이상 말하지 않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녀는 사무실을 나와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엘리베이터 안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초라해 보였습니다. 세 번째 회사는 여의도의 중견 기업이었어요. 면접을 마치고 복도로 나오는데 정장 차림의 남자와 부딪힐 뻔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서연이 고개를 숙이자 남자는 바닥에 떨어진 서연의 이력서를 주었어요. 괜찮습니다. 남자는 이력서를 건네며 잠시 내용을 훑어봤습니다. 그의 눈빛이 순간 달라졌어요. 혹시 시간 있으신가요? 서연은 고개를 들어 남자를 봤습니다. 그는 명함을 꺼내 서연에게 건넸죠. 명함에는 민지우 대표이사라고 적혀 있었어요. 제 회사에서 일해 보시겠어요? 민지우의 제안에 서연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저를요? 민지우는 이력서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대학 때 전공이 경영학이시고 학점도 우수하시네요. 서연은 이력서의 빈 5년을 떠올리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하지만 경력 공백이. 민지우가 손을 저으며 말을 끊었어요. 중요한 건 지금부터입니다. 그는 다시 명함을 서연에게 내밀었죠. 내일 오전 10시에 이 주소로 오세요.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명함을 받았어요. 복도 창문 밖으로 한강이 보였습니다. 서연은 명함을 꽉 쥐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햇살이 강물에 부서져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서연의 입가에 작은 미소가 번졌어요. 그녀는 명함을 가방에 조심스럽게 넣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가는 동안 서연의 마음은 조금 가벼워졌죠. 빌딩을 나서자 시원한 바람이 불었어요. 서연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사이로 파란 하늘이 보였어요. 서연은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은 민지우의 회사 로비에 섰습니다. 유리와 대리석으로 꾸며진 공간은 세련되고 넓었어요. 안내 데스크 직원이 서연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전략기획팀 면접이시죠? 19층입니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이고 엘리베이터에 올랐어요. 엘리베이터 안거울에 비친 자신을 보며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19층에 도착하자 민지우가 직접 나와 있었어요. 어서 오세요. 이쪽입니다. 민지우는 서연을 회의실로 안내했습니다. 회의실 안에는 이미 5명의 임원이 앉아 있었어요. 서연은 테이블 한쪽 끝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노트북을 열고 준비해온 프레젠테이션 파일을 띄웠어요. 신규 유통 채널 확대 전략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연의 목소리는 처음엔 약간 떨렸지만 점점 안정됐습니다. 화면에는 시장 분석 데이터와 그래프가 나타났어요. 임원 한 명이 손을 들어 질문했습니다. 경쟁사 대비 우위를 어떻게 확보하시겠습니까? 서연은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며 대답했어요. 소비자 데이터를 보시면 30대 타겟층의 구매 패턴이 그녀는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며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다른 임원이 팔짱을 끼고 날카롭게 물었어요. 초기 투자 비용 대비 수익성은요? 서연은 침착하게 재무 분석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6개월 내 손익분기점 도달이 가능합니다. 임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자료를 들여다봤어요. 민지우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서연의 발표를 지켜봤습니다. 30분간의 발표가 끝나고 회의실에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민지우가 박수를 치기 시작했고 다른 임원들도 따라 박수쳤습니다. 훌륭한 기획이었습니다. 서연은 긴장이 풀리며 작게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회의가 끝난 후 민지우가 서연을 따로 불렀습니다. 전략기획팀 차장으로 시작하시죠. 서연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민지우는 서연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능력을 보고 뽑은 겁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그날부터 서연의 새로운 삶이 시작됐습니다. 작은 사무실에서 서연은 책상 앞에 앉았어요. 컴퓨터 화면에는 새 프로젝트 파일이 열려 있었습니다. 동료 직원이 서류를 들고 다가왔어요. 차장님, 이거 검토 부탁드립니다. 서연은 서류를 받아 꼼꼼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밤 10시가 넘어서야 사무실 불이 하나둘 꺼졌어요. 하지만 서연의 자리에는 여전히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데이터를 분석하고 보고서를 작성하고 전략을 수정했어요. 새벽 2시가 되어서야 서연은 컴퓨터를 껐습니다. 빈 사무실을 나서며 서연은 창밖 도시의 야경을 바라봤어요. 6개월이 흘렀습니다. 회의실에 임원들이 다시 모였어요. 민지우가 자료를 펼치며 말했습니다. 서연 차장이 주도한 프로젝트가 업계 1위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임원들의 얼굴에 놀라움이 번졌어요. 매출이 전년 대비 40% 증가했고 신규 고객도 2배 늘었습니다. 박수 소리가 회의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서연은 자리에서 일어나 고개를 숙였어요. 모두 함께 이뤄낸 성과입니다. 민지우는 서연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민지우가 서연을 대표실로 불렀어요. 전무이사로 승진합니다. 서연은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전무요? 민지우는 임명장을 서연에게 건넸어요. 당신은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서연은 임명장을 받아들며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민지우는 서연과 악수를 나눴어요.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임원 회의실에서 서연은 이제 상석 근처에 앉았어요. 그녀는 다음 분기 사업 전략을 설명했습니다.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한 3단계 계획입니다. 임원들은 진지하게 서연의 말을 경청했어요. 회의가 끝나고 복도를 걸어가는 서연의 뒤에서 직원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전무님 정말 대단하시지 않아? 차갑긴 한데 능력은 확실해. 얼음 여왕이라고들 하던데. 서연은 그 말을 들었지만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어요. 그녀는 자신의 사무실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책상 위에는 전무이사 강서연이라고 새겨진 명패가 놓여 있었어요. 강준혁은 회사 회의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테이블 건너편에는 은행 관계자 3명이 서류를 펼쳐놓고 있었어요. 은행 팀장이 무표정한 얼굴로 입을 열었습니다. 대출 연장은 어렵습니다. 준혁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한 달만 더 시간을 주시면. 팀장은 고개를 저으며 서류를 닫았습니다. 이미 2번 연장해드렸습니다. 더는 불가능합니다. 은행 관계자들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준혁은 의자에 주저앉아 머리를 감쌌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준혁은 거실에서 박명자를 마주했어요. 박명자는 전화를 받고 있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주까지. 전화를 끊자마자 또 다른 전화가 울렸어요. 박명자의 얼굴은 점점 굳어졌습니다. 원금 상환이요? 지금은 어려운데. 상대방의 목소리가 크게 들렸고 박명자는 전화기를 귀에서 떼었어요. 준혁이 다가가 물었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박명자는 소파에 주저앉으며 한숨을 내쉬었어요. 다음 날 준혁은 거래처 사장을 만나러 갔습니다. 고급 레스토랑에서 마주 앉은 거래처 사장은 메뉴판도 보지 않았어요. 강 대표, 죄송하지만 계약 해지하겠습니다. 준혁은 포크를 내려놓았습니다. 사장님, 저희가 10년 넘게 거래해왔지 않습니까? 거래처 사장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요즘 귀사 상황이 좋지 않다는 소문이. 준혁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거래처 사장은 명함을 테이블에 남겨두고 자리를 떴어요. 준혁은 혼자 남아 빈 와인잔을 바라봤습니다. 그날 저녁 집 초인종이 울렸어요. 가정부 김 여사가 문을 열자 한수진이 들어왔습니다. 한수진은 들뜬 표정으로 거실로 걸어왔어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박명자는 소파에 앉아 무거운 표정으로 한수진을 봤습니다. 한수진은 박명자 옆에 앉으며 말했어요. 어머님, 준혁 오빠랑 결혼 이야기 좀. 박명자가 손을 들어 한수진의 말을 끊었습니다. 수진아,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야. 한수진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박명자는 한숨을 쉬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우리 형편이 좋지 않아. 한수진은 잠시 말이 없다가 물었어요. 얼마나요? 박명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한수진은 가방을 집어들고 일어섰어요. 그럼 다음에 다시 올게요. 박명자는 한수진을 배웅하지 않았습니다. 한수진은 현관문을 나서며 뒤도 돌아보지 않았어요. 가정부 김 여사가 문을 닫는 소리가 쿵 하고 울렸습니다. 저녁 식탁에는 박명자와 준혁만 앉아 있었어요. 두 사람 모두 음식에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촛불만 조용히 타오르고 있었어요. 준혁이 먼저 침묵을 깼습니다. 어머니, 민지우 회장 회사와 협력 계약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박명자는 고개를 들어 아들을 봤어요. 민지우? 준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업계 1위 기업입니다. 우리가 살 길은 그것뿐입니다. 박명자는 잠시 생각하다 고개를 끄덕였어요. 언제 만날 수 있어? 준혁은 휴대폰을 꺼내 확인했습니다. 내일 오후 2시에 약속 잡았습니다. 박명자는 포크를 집어들었어요. 내가 같이 가겠다. 준혁은 어머니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네, 어머니. 박명자는 음식을 한 입 베어 물었지만 맛을 느낄 수 없었어요. 준혁도 물잔을 들어 물을 마셨습니다. 식탁 위 촛불이 흔들리며 두 사람의 그림자를 벽에 드리웠어요. 그림자는 실제보다 더 크고 외로워 보였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박명자는 서재에 홀로 앉아 오래된 사진첩을 펼쳤어요. 젊은 시절 남편과 찍은 사진, 회사 창립 기념 사진들이 보였습니다. 박명자는 사진을 쓰다듬으며 눈을 감았어요. 준혁은 자기 방에서 노트북을 켜고 회사 재무제표를 봤습니다. 빨간색 숫자들이 화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어요. 준혁은 노트북을 덮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도시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지만 그에게는 모두 멀게만 느껴졌어요. 그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응시했습니다. 잠은 쉽게 오지 않았습니다. 민지우 회사 본사 로비는 아침 햇살로 환했습니다. 유리문이 열리며 박명자와 강준혁이 들어섰어요. 박명자는 단정한 샤넬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얼굴은 굳어 있었습니다. 준혁은 서류 가방을 꽉 쥐고 어머니를 따라 걸었어요. 안내 데스크 직원이 그들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19층 회의실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직원은 그들을 엘리베이터까지 안내했어요. 엘리베이터 안에서 박명자는 거울에 비친 자신을 봤습니다. 주름이 깊어진 얼굴이 낯설게 느껴졌어요. 준혁은 층수 버튼을 누르며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19층에 도착하자 비서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쪽으로 오시죠. 비서는 복도 끝 회의실 문을 열었습니다. 회의실 안은 밝고 넓었어요. 긴 테이블 한쪽 끝에 정장을 입은 여성이 앉아 있었습니다. 박명자가 회의실에 들어서는 순간 그 여성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박명자는 그 얼굴을 보자마자 얼어붙었습니다. 서연이었어요. 박명자의 얼굴에서 혈색이 싹 사라졌습니다. 준혁은 서연을 알아보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어요. 서연? 준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서연은 차분한 표정으로 그들을 바라봤어요. 앉으시죠. 서연의 목소리는 3년 전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차갑고 단호했어요. 박명자는 다리에 힘이 풀려 의자를 붙잡고 겨우 앉았습니다. 준혁도 어머니 옆에 주저앉았어요. 서연은 다시 자신의 자리에 앉으며 서류를 펼쳤습니다. 오랜만입니다. 박명자는 입술을 떨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회의실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민지우가 들어와 서연 옆자리에 앉았어요. 소개합니다. 우리 회사 전무이사 강서연입니다. 민지우의 말에 준혁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박명자는 서연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서연은 박명자의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협력 계약건으로 오셨다고 들었습니다. 서연은 서류 한 장을 박명자 앞으로 밀었어요. 박명자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계약서 첫 페이지를 보는 순간 박명자의 눈이 커졌어요. 회사 지분 51% 양도. 박명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경영권 이양입니다. 준혁이 서류를 낚아채듯 가져갔습니다. 이건 말도 안 돼. 준혁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어요. 서연은 무표정하게 준혁을 바라봤습니다. 다른 선택지가 있습니까? 준혁은 대답하지 못하고 입을 다물었어요. 박명자는 서류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왜 이러는 거니? 박명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서연은 잠시 침묵하다 대답했습니다. 비즈니스입니다. 박명자는 서연의 눈을 들여다봤어요. 하지만 그 눈에서 어떤 감정도 읽을 수 없었습니다. 민지우가 조용히 말했어요. 좋은 조건입니다. 귀사의 부채를 모두 정리해드리고 직원들 고용도 보장합니다. 준혁은 다시 앉으며 머리를 감쌌습니다. 박명자는 서류를 다시 펼쳐 조건들을 읽어내려갔어요. 시간을 주겠습니다. 서연이 시계를 보며 말했습니다. 30분 안에 결정해 주시죠. 박명자는 고개를 들어 서연을 봤어요.
서연아. 서연은 박명자의 말을 끊었습니다. 강 전무라고 불러주시죠. 박명자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서연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30분 후에 다시 오겠습니다. 서연과 민지우가 회의실을 나갔어요. 문이 닫히자 박명자는 주저앉았습니다. 준혁은 어머니의 어깨를 붙잡았어요. 어머니, 어떡합니까? 박명자는 대답 대신 눈을 감았습니다. 회의실 밖 복도에서 직원들이 지나가는 소리가 들렸어요. 벽시계의 초침 소리만 똑딱거렸습니다. 준혁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하늘은 맑았지만 그의 마음은 어두웠습니다. 박명자는 서류를 다시 집어들고 한 글자 한 글자 읽어내려갔어요. 그녀의 손은 계속 떨리고 있었습니다. 30분 후 회의실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서연과 민지우가 들어와 자리에 앉았어요. 박명자와 준혁의 얼굴은 여전히 창백했습니다. 서연은 테이블 위 서류를 보며 물었어요. 결정하셨습니까? 박명자는 입을 열려다 다시 닫았습니다. 준혁이 대신 말했어요. 시간을 좀 더. 서연이 손을 들어 말을 끊었습니다. 먼저 보실 게 있습니다. 서연은 노트북을 열고 회의실 스크린과 연결했어요. 화면이 켜지며 문서가 나타났습니다. 3년 전 회계 자료입니다. 박명자는 스크린을 응시했어요. 화면에는 회사 계좌 이체 내역이 떴습니다. 서연은 다음 화면으로 넘겼어요. 이건 당시 제게 보여주셨던 명품 구매 영수증입니다. 박명자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서연은 두 화면을 나란히 띄웠어요. 이제 실제 백화점 VIP 구매 내역을 보시죠. 새로운 화면이 나타났습니다. 같은 날짜, 같은 시간 하지만 구매자 이름이 달랐어요. 한수진. 서연이 또박또박 이름을 읽었습니다. 박명자는 입을 벌린 채 스크린을 바라봤어요. 준혁도 의자를 당겨 화면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서연은 추가 자료를 띄웠어요. 영수증 위조는 백화점 직원 정민호가 했습니다. 화면에 직원 신분증과 통화 기록이 나타났습니다. 한수진 씨와 정민호의 통화 녹음입니다. 서연이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스피커에서 한수진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영수증 이름만 바꾸면 돼요. 강서연으로. 남자 목소리가 대답했어요. 하지만 이건 불법인데. 걱정 마세요. 돈은 넉넉히 드릴게요. 박명자는 의자 팔걸이를 꽉 움켜쥐었습니다. 녹음이 계속됐어요. 이 일만 해주시면 500만 원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내일까지 준비하죠. 녹음이 끝나고 회의실은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준혁은 고개를 떨구며 눈을 감았어요. 바로 그때 회의실 문이 급히 열렸습니다. 한수진이 숨을 헐떡이며 들어왔어요. 죄송해요, 늦어서. 한수진은 서연을 보자마자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녀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서연 언니. 서연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어서 오세요, 한수진 씨. 한수진은 문 앞에서 얼어붙었어요. 서연은 스크린을 가리켰습니다. 3년 전 당신이 한 일을 설명해 주시겠어요? 한수진의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박명자가 자리에서 일어나 한수진을 노려봤어요. 수진아, 이게 무슨 짓이니? 한수진은 뒤로 물러서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서연이 한 발 다가갔어요. 백화점 VIP 라운지 직원과 짜고 영수증을 조작했죠? 한수진은 바닥을 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준혁이 벌떡 일어나 한수진에게 다가갔어요. 대체 왜 그런 짓을 한 거야? 한수진은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미안해요, 어머님. 준혁 오빠. 한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눈물이 그녀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그냥 준혁 오빠를
박명자는 고개를 돌려 한수진을 외면했어요. 서연은 차갑게 한수진을 내려다봤습니다. 3년간 저는 도둑으로 몰려 쫓겨났습니다. 한수진은 바닥에 손을 짚고 머리를 조아렸어요. 용서해 주세요, 언니. 제발. 박명자는 의자를 붙잡고 서서 한수진을 봤습니다.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져. 박명자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어요. 한수진은 고개를 들어 준혁을 봤습니다. 하지만 준혁은 시선을 피했어요. 한수진은 비틀거리며 일어나 회의실 문으로 걸어갔습니다. 문을 나서기 전 그녀는 한 번 뒤돌아봤어요. 하지만 아무도 그녀를 보지 않았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울렸어요. 회의실에는 4사람만 남았습니다. 박명자는 다시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준혁은 창밖을 바라보며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서연은 자리에 앉아 차분하게 서류를 정리했어요. 민지우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제 결정하시죠. 박명자는 손을 내리고 서연을 봤어요. 서연은 박명자의 시선을 정면으로 받아냈습니다. 2사람의 눈빛이 공중에서 마주쳤어요. 시간이 멈춘 것처럼 고요했습니다. 박명자는 서연을 바라보다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박명자는 서연을 바라보다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녀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서연은 계약서를 박명자 앞으로 밀었습니다. 이 계약서에 서명하지 않으시면 일주일 내 회사는 파산합니다. 박명자의 손이 계약서 위로 천천히 움직였어요. 준혁이 다급하게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다른 방법을 찾아봅시다. 박명자는 아들의 손을 천천히 떼어냈어요. 무슨 방법이 있겠니? 박명자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습니다. 민지우가 테이블 위에 펜을 올려놓았어요. 현명한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박명자는 펜을 집어들었습니다. 펜을 쥔 손이 떨렸어요. 서연은 무표정하게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준혁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어요. 그는 창밖 도시를 보며 주먹을 쥐었습니다. 박명자는 계약서 첫 장을 펼쳤어요. 회사 지분 양도, 경영권 이양, 부채 정리 조건들이 빼곡했습니다. 그녀는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30분 들였습니다. 서연이 시계를 보며 말했습니다. 지금 결정하셔야 합니다. 박명자는 눈을 뜨고 서연을 봤어요. 서연아. 서연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강전무라고 했습니다. 박명자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강전무. 꼭 이래야만 하니? 서연은 대답 대신 계약서를 가리켰습니다. 박명자의 눈에서 눈물 한 방울이 떨어졌어요. 민지우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박 여사님, 이건 사업입니다. 감정이 아니에요. 박명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닦았어요. 그녀는 펜을 계약서에 가져다 댔습니다. 준혁이 창가에서 돌아섰어요. 어머니. 하지만 박명자는 이미 서명을 시작했습니다. 또박또박 한 획 한 획 정성껏 이름을 썼어요. 마지막 획을 긋는 순간 박명자의 손이 멈췄습니다. 그녀는 펜을 내려놓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서연은 계약서를 집어들어 확인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연이 차갑게 말했어요. 그녀는 계약서를 가방에 넣었습니다. 박명자는 의자에 기대 눈을 감았어요. 준혁이 테이블로 다가와 서연을 봤습니다. 서연. 서연은 준혁을 올려다봤어요. 준혁의 눈에는 후회가 가득했습니다.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 준혁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서연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서연의 대답은 단호했어요. 준혁은 한 발 다가섰습니다. 나는 정말 미안해. 그때 내가 잘못했어.
서연은 가방을 집어들었어요. 강 대표님, 3년 전에 끝난 일입니다. 준혁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제발 서연. 서연이 그를 가로막으며 말했어요. 이제 전 다른 사람입니다. 민지우가 일어나 서연 옆에 섰습니다. 회의는 끝났습니다. 민지우가 말했어요. 서연은 박명자를 마지막으로 한 번 봤습니다. 박명자는 여전히 눈을 감고 있었어요. 서연은 회의실 문으로 걸어갔습니다. 민지우가 그녀를 따라 나갔어요. 문이 닫히기 직전 서연은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복도를 걷는 서연의 발걸음은 흔들림이 없었어요. 민지우가 그녀를 보며 물었습니다. 괜찮습니까?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괜찮습니다. 두 사람은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회의실 안에서는 박명자가 천천히 눈을 떴어요. 준혁은 어머니 옆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박명자는 아들의 손을 잡았어요. 우리가 잘못한 거야. 준혁은 고개를 떨구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회의실 창밖으로 구름이 천천히 흘러갔어요. 엘리베이터 안에서 서연은 자신의 모습을 거울로 봤습니다. 단정한 정장, 올린 머리, 차가운 표정. 거울 속 그녀는 3년 전과 완전히 달랐어요. 민지우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서연은 작게 미소 지었어요. 감사합니다, 회장님. 엘리베이터가 1층에 도착했습니다. 문이 열리고 서연은 밖으로 걸어 나갔어요. 로비의 햇살이 그녀를 비쳤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서연은 넓은 대표이사실 책상 앞에 앉아 있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 풍경은 화창했습니다. 햇살이 유리창을 통해 들어와 서연의 얼굴을 비췄어요. 책상 위에는 대표이사 강서연이라고 새겨진 명패가 놓여 있었습니다. 노크 소리가 들리고 비서가 들어왔어요. 대표님, 오늘 일정 브리핑 드리겠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들어 비서를 봤습니다. 말씀하세요. 비서는 태블릿을 들고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오전 10시 이사회, 오후 2시 신규 사업 발표회입니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오후 4시에는 서연 사회복지재단 방문 일정이 있습니다. 서연의 얼굴에 작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재단 일정을 잊지 않았군요. 비서가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매달 첫째 주 금요일이시잖아요. 서연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차 준비해 주세요. 비서는 고개 숙여 인사하고 나갔어요. 오후 4시 서연은 재단 건물 앞에 도착했습니다. 서연 사회복지재단이라는 간판이 햇살을 받아 빛났어요. 직원들이 나와서 서연을 맞이했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서연은 건물 안으로 들어갔어요. 넓은 홀에는 아이들이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서연이 들어서자 아이들이 일어나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서연은 따뜻하게 미소 지으며 아이들에게 다가갔습니다. 한 아이가 서연의 손을 잡았어요. 이모, 오늘은 무슨 책 읽어주실 거예요? 서연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오늘은 너희가 좋아하는 이야기 들려줄게. 아이들은 서연 주위로 모여들었어요. 서연은 바닥에 앉아 아이들과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옛날 옛적에 한 여자가 있었어요. 아이들은 눈을 반짝이며 서연을 봤어요. 그 여자는 많이 힘들었지만 포기하지 않았죠. 서연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아이들은 조용히 이야기에 귀 기울였어요. 1시간 후 서연은 재단 원장실에서 차를 마셨습니다. 원장이 서연에게 말했어요. 덕분에 올해 장학생이 10명 늘었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많은 아이들을 도울 수 있어야죠. 원장은 감사의 눈빛으로 서연을 봤어요. 대표님 같은 분이 계셔서 아이들이 희망을 가집니다. 서연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저도 한때는 희망이 없었습니다. 원장은 조용히 서연의 말을 들었습니다. 저녁 7시 서연은 조용한 레스토랑에 앉아 있었어요. 민지우가 맞은편에 앉아 와인을 따랐습니다. 오늘도 재단에 다녀오셨군요. 서연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이들을 보면 제가 더 힘을 얻습니다. 민지우는 와인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당신의 성공을 축하합니다. 서연도 잔을 들었어요. 두 사람의 잔이 부딪히며 맑은 소리를 냈습니다. 민지우가 조용히 물었어요. 이제 행복하십니까? 서연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녀는 와인잔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거리에는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행복이요? 서연이 천천히 말했어요. 예전엔 복수가 행복인 줄 알았습니다. 민지우는 서연을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알아요. 서연의 눈빛이 부드러워졌어요. 진짜 행복은 누군가를 원망하는 게 아니라 서연은 민지우를 봤습니다. 제 자신을 되찾는 거였어요. 민지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어요. 훌륭한 답입니다. 서연은 다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석양이 도시를 물들이고 있었어요. 주황빛 하늘이 아름다웠습니다. 서연의 얼굴에 평온한 미소가 번졌어요. 그 미소는 진심에서 우러나온 것이었습니다. 레스토랑을 나서며 서연은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별이 하나둘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민지우가 서연 옆에 섰어요. 차로 모셔드릴까요? 서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늘은 걷고 싶어요. 민지우는 서연에게 작별 인사를 했어요. 서연은 혼자 거리를 걷기 시작했습니다. 시원한 바람이 그녀의 머리카락을 스쳤어요. 서연은 천천히 여유롭게 걸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쫓기지 않았어요. 더 이상 증명할 것도 없었습니다. 이제 서연은 자신의 길을 걷고 있었어요. 거리의 불빛들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은 걸음을 멈추지 않았어요. 그녀의 앞에는 긴 길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길은 더 이상 두렵지 않았어요. 서연은 미소 지으며 계속 걸어갔습니다. 그녀의 뒷모습은 당당하고 평온했어요.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